살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삶엔 질병, 실업, 사망 등 다양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만약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제적으로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 어려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월 71만 3,100원이 지급됩니다. 2인 가구는 월 117만 8,400원이 지급되고요. 3인 가구는 월 150만 8,600원이, 4인 가구는 월 183만 3,500원이 지급됩니다. 5인과 6인 가구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월 26만 8,900원이 추가됩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다만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1개월분을 먼저 지원하고 난 후에 사후 조사를 합니다. 조사의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여야 하겠죠?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위기 상황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 상황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위기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이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입니다. 기준 중 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는데요. 1인 기준 167만 1,334원, 4인 기준 429만 7,434원이니 참고하세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에 금융 재산을 더하고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공제 항목을 보겠습니다. 주거용 재산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입니다. 또 빚이 있다면 그것도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기준 금액이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중소도시라면 1억 5,2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822만 8천원, 2인 가구인 경우라면 968만 2천원이 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할 때마다 86만 9천원씩 증가합니다. 또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원 추가됩니다. 이러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사후에 조사합니다. 1개월을 먼저 지원하고 나서 1개월 내에 사후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또 긴급복지 지원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히포원